그러면 저렇게 특화되신 분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 간이 해독하는데 뭐 걸리는 표준 시간 같은 거는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양이라든지? 술을 먹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술을 먹었을 때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에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은 한 6g에서 7g밖에 안 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약 소주로 하면 한 잔 정도죠. 자, 그러면 말이죠. 술은 이제 알코올과 이제 도수가 있잖아요. 독주를 마셔서 빨리 취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도수가 얕은 맥주를 먹고 오래 마시는 게 좋습니까?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은 알코올의 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류보다는 알코올의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흔히들 도수가 낮은 막걸리를 먹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보통 보면요. 도수가 낮은 거는 잔의 크기가 크고요. 다르죠. 네, 도수가 높은 거는 잔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술 잔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간에서 하루에 해독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루에 한 20에서 40g 정도는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죠, 20g이 얼마인지. 네. 예. 그래서 소주의 한 잔이 보통 10g 정도가 됩니다. 도수가 높은 거는 잔이 좀 작고요. 도수가 낮은 거는 잔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잔이 10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잔이 10g이기 때문에 예. 소주로 하면은 하루에 2잔. 하루 2잔이요. 애기 하루 두 하시는 잔. 표정이시다. 맥주로 했을 때도 한 2잔 정도가 됩니다. 네, 양주도 한 2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양주는 2잔, 막걸리는 한 사발 정도. 왜냐하면 막걸리는 여기 좀 작게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크죠. 그죠? 네, 크기 때문에 막걸리는 한 사발 정도가 그 정도가 새참을 먹으면서 반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넘어가면은 반주가 아닌 거죠. 그거는. 따라서 소주 한 병을 마셨을 경우 마신 알코올의 양은 약 72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몸에서 이걸 다 제거하려고 하면 10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만약에 지속적으로 과음을 하면 지속적으로 과음을 하면 간 여민 단계에서 간 경변으로 되는 거고요. 예. 간이 굳어버리면은 이제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요. 또 하나 알코올의 문제는 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뇌 기능이나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알코올성 치매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매가 빨리 오게 되죠.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온다거나 췌장염이 생긴다거나 이런 다양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음을 했으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쉬어줘야 됩니다. 과음을 했다고 하면 최소 이틀은 쉬어야 돼요. 최소 이틀은 쉬어줘야 네. 된다. 연말이 다가오면 특히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집니다. 간 건강 지키면서 술자리 하는 방법, 이게 뭐가 있을까요? 술을 먹으면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물. 예. 물. 네. 왜냐하면 술을 먹게 되면 술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술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날 갈증이 심하죠, 이게. 네. 옛날에 어르신들은 약주 많이 드시면은 머리맡에 물주전자를 자릿기. 놓고 주무시잖아요. 자릿기라고. 그만큼 술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 시에는 영양소의 소모가 많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좋고요. 특히나 술을 먹게 되면은 예. 장에서 비타민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중요한 영양소의 결핍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을 때 안주를 먹게 된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차라리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을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술 많이 먹고 좀 몸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우나 가서 맞아요. 땀 많이 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네, 술을 먹으면은 그 자체로 탈수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찜질방에 가서 땀을 더 빼면 탈수가 심해지죠.
그런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녹아내리는 병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 술 많이 마시고 다음날 가면 야 봐봐 소맥 나온다 이러거든요. 아주 잘못된 무식한 방법이네요. 한의학적으로도 술에 대한 해독 방법은 발한 리소변이라고 해서 땀을 내고 소변을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재들도 그런 약재들을 씁니다.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몸에 충분히 수분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 드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꼭 2컵의 네. 생수를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그렇고요. 꿀 타서 먹는 건 어때요? 꿀의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이 많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간에서 혈당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술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부족해서 탄수화물류, 당분이 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꿀물이 약이 되겠지만 술 드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또 해장국 드시고 이러신 분들은 꿀물이 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먹고 나서 자기 전에 꿀물 한 잔 쫙 마시고 자는 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 이전에 안주를 충분히 드시는 분이시라면. 예. 그 우리가 저 간 건강에 좋다고 또 이렇게 민간요법이냐 헛개나무 그걸 다려서 먹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런 그 고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헛개나무를 가지고 집안을 수리를 했는데 수리하던 중에 이 나무 한 토막이 술독에 빠진 거예요. 근데 다음날 봤더니 이 술독에 있는 술이 다 물로 바뀌었다라는 고사가 있을 정도로 이 헛개나무는 알코올 해독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헛개나무 뿌리에는요 간 손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독성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특히나 헛개나무는 찬약에 속하기 때문에 속이 냉하신 분들 있잖아요. 설사가 많이 하고 소변이 맑은 소변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약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술 소비가 많이 되면서요. 동반 시장이 성장한 게 숙취해소 음료거든요. 그 막 술을 먹기 전에도 먹어도 좋고 먹고 나서도 먹어도 좋고 여러 가지 음료들이 숙취해소 음료들이 많은데 이것도 효과가 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숙취해소가 음료가 간을 건강에 도움을 주거나 알코올 분해를 더 촉진시켜서 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 그런 숙취 음료나 그런 보조 음료를 맹신해서 그것만 믿고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몸을 더 해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부에서는 술을 먹을 때 뭐 카페인 음료를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먹으면은 술이 잘 깬다, 안 취한다, 또 술의 해독 능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술의 해독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약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전적술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분들이 이게 또 놀랍게도 간질환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특히 중년 주부들이 많이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하는데, 자, 전대원 박사님,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중년 여성인 경우에는 비만이 동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술 이외에 여러분들의 간을 또 혹사시킬 수 있고 간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제가 모아놔봤습니다. 자, 술과 똑같이 간에 무리를 주는 것. 네. 하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아이고 그렇군요. 지저분해. 탄수화물, 설탕, 약이죠. 네. 그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간을 굉장히 잘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저는 술도 안 먹고 기름진 거를 많이 먹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많죠. 탄수화물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진 거를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보니까 뭐 빵, 밥, 또 뭐 떡, 그밖에 말씀하신 떡. 게 뭐 떡. 떡이라든가 예. 국수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 여성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여기 다 좋아하는 있는데. 거죠.
예. 네, 그것이 바로 지방 간의 어떤 원인이 된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여성들이 더 해악을 많이 끼친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여자한테 하필 그렇죠? 여자분들 경우는 남자에 비해서 간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아. 더 작기 때문에 그리고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도 적고 이런 탄수화물을 남자들보다 많이 좋아하죠. 네. 예, 항상 가방에 떡, 빵. 이런 게 초콜릿 있는 경우 뭐 많습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 경우는 그런 것들을 더욱 유념하셔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요. 예. 우선은 그 탄수화물은 진짜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뇌가 돌아가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근육이 활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인데 사실 남자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여성들에 비해서는 탄수화물을 많이 씁니다. 어떤 걸 통해서 쓰냐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남자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네. 여자분들은 탄수화물 섭취 비율도 높지만 근육이 항상 쉬고 있죠. 네. 얘가 일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하지 않는 근육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여자분들이 탄수화물을 더 먹었을 때 쉽게 간에 어떤 손상을 주는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거 먹었을 때 특히 이제 가공식품들 많이 먹으면 실제 그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사이가 정도 되면 효모균 발효가 일어나면서 알코올 발효가 사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술 먹은 거나 발효된 술 먹은 거나 우리 몸에서 발효시킨 거나 결국은 들어가서 생기는 일들은 간을 괴롭히는 일들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분은 적어도 밥이나 올바른 탄수화물을 좀 드셔야지 예. 술 드시고 빵 드시고 케이크 드시고 커피에 시럽 잔뜩 넣고 또 크림 잔뜩 해서 먹는 분은 진짜 엎친 데 덮친 식으로 하게 됩니다. 아, 이번에는요. 각종 영양제, 감기약, 당뇨약, 고혈압, 한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들이 또 왜 그런 겁니까? 왜요? 그 모든 약은 우리 몸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한번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을 먹으면 간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약으로서 사용되고요. 예. 결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모든 약물이나 그 약초라고 하더라도 하나를 집중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은 간에 무리를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먹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거나 양약과 한약을 동시에 먹는 것은 간에 무리가 생겨서 간 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애주가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약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음하셨을 때 다음날 두통이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두통약 드실 때 반드시 약사분하고 상의하고 드셔야 됩니다. 아, 간 독성을 해독하느라 몸 안에서 해독 작용이 원활해졌을 때는 그 두통약이 들어와서 더 독성이 심한 다른 성분으로 바뀌어서 간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두통이 생기셨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는 약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의료인과 상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제가 좀 이게 뭐 술 얘기가 나오고 간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많이 질문을 드리는데 술이 간에 나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담배를 끊으라고 그래요? 담배하고 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폐하고 관계가 있으면 있었지. 그렇죠. 이제 담배 끊으라고 하면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제 담배 안에는 니코틴 이외에 굉장히 많은 독성 물질이 있고 이런 독성 물질은 간암을 굉장히 잘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흡연을 간암 1급 발원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 그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30세 이상 한국인 한 60만 명 대상으로 해서 그 간암으로 사망한 한 3,8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결과를 봤더니 흡연으로 인한 간암 사망의 위험이 음주로 인한 사망보다 한 5배 정도 높았다. 우와.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실제로 간암과 담배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담배는 그러면 폐에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간에도 그렇게 술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나오면 담배는 용서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용서할 수 없죠, 담배는. 그 참
정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간이 콩할만해지지 않습니까? 맞- 그런 얘기 안 나오면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